안녕하세요, 안신혜입니다. 이제 막 주식시장에 뛰어든 주린이 여러분, 그리고 주식시장 투자한 지 30년 차 된 주른이 여러분 모두 다 환영합니다. 새빨간 맛, 상승의 맛 2부에서는 수익 많아서 배부른 투자자, 그리고 똑똑한 투자자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월 초에 하는 게 있죠. 월간 청송 특집. 오늘 그분 모셨습니다. 옆에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반갑습니다. 한 번씩만 찾아오시는데 정말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한 3번째 만남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이런 예. 반응이 있더라고요. 예. MTN에서 가장 양질의 방송을 하는 뭐 전문가님이시다. 뭐 이런 글도 있고요. 아닙니다. 주식을 투자자들을 무척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늘 감사합니다라고 댓글이 올라오는데 인기 뜨거워요. 이거 실제로 좀 체감 좀 하세요? 아니요, 뭐 요즘에 집에 택배가 기본적으로 한 2개는 오는 것 같아요. 선물로요? 예, 그래서 오늘은 뭐 제일 택배 중에 이제 기억에 남는 게 목욕용 샴푸하고 목욕용 린스 3.5리터짜리 6통이 왔어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또 샴푸 열심히 하고 오신 예,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예, 네. 본격적으로 시장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가의 징크스, 5월 하락설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유동성 개미가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썰로만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5월 시장이요. 하락할까요? 상승할까요? 예, 5월 시장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코스닥하고 코스피하고 좀 틀립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한마디로 헤맬 것 같아요. 굉장히 헤맬 것 같고 코스닥은 이달 내내 제가 볼 때는 코스닥 주식을 고점에 개인에게 떠넘기는 그런 달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코스닥 보면 거의 묻지마 수준이거든요. 묻지마 수준인데 이게 그 코스닥이 보통 볼 때 뜰 때는 뭐 카드라 방송으로 뜨는데 빠질 때는 그때부터 더 실적을 따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코스닥이 생각보다 실적이 너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들 리스크 줄이는 방법은 뭐 이런 주식에 이런 시장에 참여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거다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한데 제일 좋은 방법은 1,000만 원이면 10종목을 사야 돼요. 10종목. 그래서 백화점식으로 사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주식 이제 10종목 사면 가장 우리가 오르는 종목 팔는데 오르는 종목은 팔지 마시고 내리는 종목만 계속 팔아 들어가면 나중 보면요 계좌에 여러분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번에 급락 전 원상 복귀되는데 여러분 종목들만 복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분산 매매 특히 여러분 코스닥 대형주 중에 신용 많은 종목은 꼭 좀 피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개면 백화점식이 아니라 박리담에 다 있어식 아닌가요? 뭐 포트에 종목 많이 늘리는 거 얘기를 해주셨고 피해야 될 종목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예상하시는 밴드 한번 들어볼게요. 예, 예상 밴드는 이제 그 종목들이 그 항시 제가 이제 여러분 곁에 이 가격을 말해드립니다. 제가 이제 오늘 하나 또 제가 너무 좋은 걸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차트가 먼저 나오는 차트가 3개가 있어요. 줄 끄세요. 예, 먼저 나는 차트가 이제 3개가 있습니다. 먼저 나는 차트가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차트가 여러분 피봇 차트가 먼저 나옵니다. 예, 피봇이 꼭 먼저 나오거든요. 이 피봇 차트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피봇 차트가 항시 먼저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핵심이 뭐냐면, 자, 피봇 차트를 한번 상세하게 보면서 여러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피봇 차트에, 피봇 차트가 꼭 이제 이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여러분 피봇 차트에 꼭 다 있는 게 있어요. 이 주가가 아무리 급락, 급등을 해도 꼭 다 있는 차트가 있습니다. 뭡니까? 피봇 중간선 차트는 무조건 다예요. 무조건이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그래서 이 피봇 중간선 차트만 보시기 바랍니다. 피봇 중간선 차트만 보는 거예요. 피봇 중간선 차트 보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보면 거의 한 1년 반 동안 저 친구의 중심 가격이 잘 맞았다 이런 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피봇 중간 차트를 항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중간 차트가 오늘 저점입니다.
30포인트가 이번 주 중심 가격이고요. 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50이 이제 지지인데 저항으로 작용했다가 지지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월요일 아침에 제가 정말 저 친구가 뭐 보고 이야기했는데 저 딱딱 맞지 하는 게 이 피보 중심 가격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피보 중심 가격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아래쪽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주는 사자고요. 아래 그 피보 중심가에서 높은 가격이 있으면 그 주는 주가가 하락하는 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많은 걸 푸는데. 아닙니다. 오늘 너무- 나오셨으니까 또 해주셔야죠. 그래, 한 달에 한 번 오시는데. 이거 진짜 그래서 하여튼 피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뭐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거 한번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보면 삼성전자거든요. 여전히 안 좋게 보시나요? 예, 이 피보 중심 가격이 아래 있습니다. 예. 이제 여러분 피보 중심 가격 아래 있거든요. 이게 피보 중심가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꼭 다입니다. 이거는 꼭 다여요. 무조건 다입니다. 무조건 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피보 중심 가격이 아래쪽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계속 삼성전자를 혹평했는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오늘 여러분 갖고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주봉입니다. 주봉이 신뢰도가 제일 높아요. 주봉을 보고 피봇을 띄운 다음에 피봇은 5개 차트가 있거든요. 밑에 2개 빼버리고 위에 2개 중심선. 그러면 저번에 가르쳐준 게 뭐죠? 여러분 3주2평이 꼭 다인다고 했죠. 제가. 그죠? 3주2평하고 피봇 중심선을 같이 띄워보시면 꼭 주가가 그 중간이 뭡니까? 지지와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게 지지와 저항이고 벌어져 있으면 그게 뭡니까? 블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너무 속의 걸 가르쳐 줬는데 여러분들도 아침에 항시 월요일 주간에 월초나 주초 주간에 피봇과 3주 평균을 갖고 여러분 주가를 예측하면 신뢰도가 여러분 80% 이상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웃으시니까 어색하다. 그리고 뭐 너무 평화롭게 돌아가고 있다고 매국노 함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열띤 강에서 다 풀어주시려고 조금 아끼시는 거죠? 네, 그렇게 알고요. 선물 투자를 하셔서 그런지 시총 상위 종목 대형주 감별을 그렇게 잘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면 꼭 따라다니는 게 SK하이닉스죠. SK하이닉스도 한번 분석 들려주세요.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전에 제가 이제 그 19일 날이가 또 제일 저점이었어요. 이 첫 방송 때가 삼성전자가 이제 3일 지나서 8월 할 때 또 전부 안 팔고 그때 또 사더라고요. 사는데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이제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사실 그 어버이날 전후에 저희 어머니 보고 싶은 것도 있지만 제가 알러지가 심해서 얼굴이 항상 뚱뚱 부어요. 붓는데 하이닉스도 저도 굉장히 요새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하이닉스라서 제가 하이닉스를 하는데 지금 하이닉스도 보시면 지금 자리가 뭡니까 여러분? 선에 닿았네요. 예, 선에 파란 닿은 선에. 자리예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이건 제가 사실 오늘 오면서 이거를 가르쳐 드려야 돼. 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솔직히 진짜 저희 회원들이 이런 거 방송하고 나면 1,500명 회원들이 지금 카톡이 지금 계속 오고 있는데 항의 카톡이거든요. 우리 회원들이 이런 거 알려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오는데 이게 상승적으로 가야 됩니다. 피봇의 중심가가 상승적으로 안 가면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피봇 차트 중심 가격이 상승할 때 본격적으로 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한 주 전에 여러분 20일 정도 걸릴 겁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3주 정도 더 남았어요. 3주만 기다리면 여러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 가벼워지니까 너무 염려 안 하시고 좀 지긋하게 기다리신 거 더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IT 투톱은 조금 더 기다리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혹시 그럼 대형주 안에서 이거 빼고 눈여겨보는 종목 있으세요? 예, 저는 최근에 여러분들 그 카드 주식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카드요? 카드. 그러니까 삼성 카드? 예, 뭐 카드. 이런 거요? 예, 카드 주식. 왜요? 왜 그러냐면 카드 주식도 이제 요즘에 여러분 이제 사실 우리 코로나가 제가 해가 짧아가지고
코로나가 좋아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체감만 좋아졌거든요. 글로벌로 봤으면. 사실 이제 너무 소비가 없으니까 요즘 그 뉴스 보면 해외 코로나 뉴스도 거의 안 해요. 실제 근데 여러분 세계 그 코로나 환자 그 매일 체크해 보면 줄지 않고 있습니다.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래 되면 어쨌든간 그걸 보는 사람이 많고 또 하나는 요즘에 사람들이 뭐 보고 느낀 거 뭐 보고 한다 식으로 생각보다 집에서 소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 같은데 온갖 갑자기 저부터 시장에서도 요즘에 식당을 안 가려고 하고 뭐 가서 사가지고 먹고 아니면 주문해가 먹거든요. 뭐 팡이라든지 옥션이라든지 이런 식의 주문해가 먹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카드 부분에 카드 회사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 결제 부분도 그렇고 카드 관련 왜 이제 저냐면 제가 이 카드를 왜 하냐면 보통 네이버 있죠. 네이버라든지 이런 그 포털 업체들 주가가 좋으면은 그 다음에 꼭 카드 주가들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꼭 따라가요. 와. 이거 꼭 따라가면 여러분 저는 처음 들었어요. 지금 그래요? 오늘 방송에서. 대부분 결제 서비스 관련해서 네이버나 카카오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예. 뒤따라간다 그러면서 예. 카드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화면을 살짝 봤더니 삼성카드 차트 켜놓으셨던데. 예. 그래서 이제 카드 주식들이 수익이 영 좋거든요. 그 보면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대형주라서 수익이 나봐야 뭐 40%, 50%밖에 안 나거든요. 근데 카드주는 지금 일본 보면 완전 바닥이고요. 엄청 이 저가입니다. 저가고 사상 최저 거의 반절 났어요. 반절 났거든요. 그래서 카드 주식 관련 그 주위에 소프트 주식들 있죠. 이런 주식들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요즘 그 분기 결산을 보면요. 요런 카드들은 카드 매출 보면 다른 주식들은 실적이 좋아질 때 주가가 많이 떠 있습니다. 왜? 그걸 회계 장부를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카드 같은 거나 건설업체 요런 것들은요. 허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먼저 나옵니다. 언론에서 이걸 이제 그 정권 찬양을 나가기 위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카드 회사들이 생각보다 좀 있으면 굉장히 좋다고 나오니까 여러분들 카드 회사들 저는 대형주 쪽에 굉장히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형주 가운데 저평가되어 있고 딱 한 개 얘기해 주셨습니다. 차트를 봤더니 삼성카드였다는 점까지 저는 밝히면서 저희 또 해야 될 게 있죠. 예. 강의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청성촌놈 신창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하고 같이 하게 됐습니다. 저 시간이 10분밖에 없어요. 10분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 곁에 이제 매입니다. 주식에 이제 8가지 주식이 우리 인생사 살아보면 팔자가 있습니다. 팔자가 뭡니까? 1, 2, 3, 4, 5, 6, 7, 8이죠. 그래서 팔자가 있어요. 주식도 팔자가 있습니다. 주식은 팔자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팔자를 알아야 이 주식이 다 된 주식인지 안 된 주식이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팔자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팔자를 보면요. 첫 번째 주식이 팔자 첫 번째 이제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냐면 주가가 저점에서 거래가 늘어나면서 이제 팔자가 주식이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느냐면요. 예, 주식이 이제 팔자가 있습니다. 팔자가 있으면 주식이 거래가 늘어나면서 주가가 바닥일 때 이제 팔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주식이 이제 첫째 이렇게 팔자가 나요. 팔자가 이제 첫째 짝대기가 이렇게 태어납니다. 이제 엄마 뱃속에서 주식이 이렇게 태어나요. 이렇게 태어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냐면
이쪽으로 갈수록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 팔자가 거래가 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거래가 늘면서 주가가 상승해요. 그 다음엔 어떠냐면 거래가 폭발적인 장세에서 주가가 상승합니다. 이게 이제 젊은 때죠. 우리가 이제 못 먹어도 고혹할 때입니다. 못 먹어도 고혹할 때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가 한 4, 50 되는 자리입니다. 주가가 이제 거래량이 줄면서 주가가 상승할 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이죠. 5번이 뭐냐면 고가놀이 하면서 거래가 급격히 줄 때입니다. 급격히 줄 때고 그 다음에 6번이 거래가 점진적으로 줄면서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거래가 급격히 없으면서 주가가 폭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거래가 늘면서 주가가 떨어집니다. 이게 이제 주식의 이제 팔자입니다. 팔자예요. 주식에 팔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전문 용어로 역시계라는 겁니다. 역시계. 주식이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이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생각을 거꾸로 안 하면 돈 못 번다 이 말입니다. 거꾸로 가야 돼. 거꾸로 가야 됩니다. 이게 역시계 방향인데 이게 그 모든 아주 증권 고급 강의 있잖아요. 일본 뭐 오사카 뭐 증권협회 가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이거예요. 사고를 거꾸로 해야 돼. 역시계 방향. 이게 역시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돈 버는 사람이 보통 사고로 가면 안 되고 역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 사고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내 주식이 그러면 내가 주식을 여기서 제일 중요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제일 중요한 자리가 여러분. 첫째, 거래가 늘면서 주가가 상승할 때, 이 거래가 늘면서 주가가 상승할 때 주식을 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래가 늘면서 주가가 상승할 때 11일평 상승입니다. 11일평 상승. 그 다음에 뭡니까? 제일 두 번째 이제 떨어질 때, 그 다음에 뭡니까? 주가가 떨어지면서 거래가 줄 때, 요 두 부분만 알면 여러분 되는 겁니다. 요 두 부분만.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했냐면 주식을 제일 저점에 살락하는 습관. 여기 저점에 살락하는 습관, 여기가 저점이냐? 저점이 아니더라 이거라. 왜?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기다렸다가 팔면 그때부터 주가가 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는 자리 저기예요. 저점에 살 줄은 알지만 여러분 혹시 저점에 못 사면 여러분 또 바닥이라고 여기 또 사게 돼 있습니다. 여기도. 여기 사 여기. 여기 사가 막 국수 얻는 거죠. 그리고 막 거래 많다. 여기 팔고 나면 그때부터 막 여러분들은 팔고 나면 그때부터 주가가 또 더 끄집어 올라갑니다. 막. 팔고 병납니다. 우리가 돈 못 버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내가 저점이라고 샀는데 저점이 아니고 내가 팔았는데 고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돈 잃는 거 아닙니까? 우리 까놓고 이야기하면. 내가 여러분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이 강의 듣고 세수를 말끔히 하고 화장실 가가 거울 한번 딱 보십시오. 여러분, 동남풍이 부는 소나무 있는 데서 은인을 만납니다. 동남풍이 어디입니까? 내 고향 청송. 소나무 향기가 있는데 뭡니까? 접니다. 청송 촌놈입니다. 여러분, 내 만나고 우리 MTI 만나는 이 순간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까운 대나무 꽃인데 한번 가보십시오. 올 봄에 동남풍에서 은인이 온다. 다 적어놨을 겁니다. 그래서 이평 중에 11일평이 가장 강력합니다. 이평 중에 11일평이 강력한데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양봉장 때 먹는 게 소원입니다. 주식하는 사람은요. 통일도 싫어요. 통일도 싫습니다. 주식 먹는 사람은 미수로 하한가 사가 상한가 파는 게 증권인의 소원이에요. 그러면 상한가 사가 상한가 못 가더라도 장대 양봉을 먹을 확률이 있느냐 없느냐? 있습니다. 어떻게? 자, 11일평이 장대 양봉인데 이 11일평을 장대 양봉이 11일평은 후행성입니다, 여러분. 후행성인데 이걸 더 정확하게 장대 양봉이 확정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 내가 여러분한테 드렸죠. 일목균형표 전환선하고 같이 합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목균형표가 왜 좋으냐면요. 전환선은 여러분 변형이 없습니다. 한번 찍으면 유도하고 똑같아서 번복이 없습니다. 번복이. 이 말이 뭐냐면요. 전환선이 11일평 위로 올라가는 날은 무조건 장대 양봉 납니다. 전환선이 11일평 위에 있을 때는요. 10일 양봉 장대 나도 윗골이 잘 안 들립니다.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이미 검증한 겁니다. 이거는. 여기 보시면 전환선이
항시 11위평 위에 있을 때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전환선이 11위평 위에 있을 때 주가는 항시 양봉 장대가 납니다. 확인하십시오. 이 평은 주가가 움직이면 움직일 줄 모르나 일목균명표는요 절대 안 움직입니다. 한번 찍으면 끝이에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홈페이지에 일목균형표 좀 공부하라 하는데 봐놓고 한 번도 안 보고 말이야. 어떤 분 안 보고 청송님 하도 잠이 안 와가 봤더니 눈물 난다고 새벽에 전화하지 마세요. 왜 전화합니까? 내가 그만큼 피를 토해서 보라 하는데 왜 안 보느냐고 좋은 말 할 때. 그래서 여러분 주가 3시입니다. 저 퇴근 시간입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합주가도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도. 종합주가지수 보시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종합주가입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전환선이 아래에 있죠. 전환선이 아래에 있으면 주가 장대 절대 안 나옵니다. 전환선이 아래에 있으면 양봉 장대 절대 안 나옵니다.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전환선 다였거든요. 내일 있잖아요. 자 전환선 오늘 다였습니다. 그러면 숙기 안 죽습니다. 코스닥은. 항시 전환선이 어디 11위평 위에 올라갔을 때 전환선이 11위평 위에 갔을 때 전환선이 11위평 위에 다이거나 위에 갔을 때 주식은 꼭 세게 나옵니다.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11위평이 있고 전환선이 11위평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주식은 셉니다. 근데 이 전환선이 동행성도 있지만 선행성도 나옵니다. 이거는 왜? 신저가로 상승하기 때문에. 신저가로 상승합니다. 여러분. 꼭 배우십시오. 여러분. 11위평 매매요. 전환선 매매를 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확실합니다. 여러분 파생하는 분들 3분봉에 11위평하고 전환선 띄워놓고 여러분 매매해 보십시오. 내 말 맞나 안 맞나요? 안 맞으면 찾아오십시오. 언제든지 내가 3,500원짜리 국밥 사줄 용기 있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11위평이 주가는요 61위평이 제일 셉니다. 이 평이 두 번째가 11위평이에요. 61위평은 자주 안 다입니다. 근데 11위평은 자주 다해요. 근데 11위평은 다일 때마다 사고칩니다. 다인단 말은 뭡니까? 11고가가 뭡니까? 11고가가 우리가 말하는 일반 갭이죠. 자, 떨어질 때 11저가가 뭡니까? 갭이 하락갭입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주식을 살 때 절대 11위평 아래 전환선 있을 때 절대 주식 사면 안 됩니다. 절대 사지 마세요.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절대 락했습니다. 여러분 절대 사면 안 됩니다. 11위평 아래 전환선 있을 때 주식 사면요 국소습니다. 여러분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절대 사지 마세요. 절대 락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시 주식을 살 때 절대 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항시 어떻게 해요? 11위평과 전환선이 같이 상승할 때 사십시오. 상승할 때. 같이 상승할 때. 한여나 상승해도 안 됩니다. 11위평도 상승하고 전환선도 상승하되 그 대신 뭡니까? 전환선이 11위평 위로 가면 주가가 뭐가 나온다고요?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확인하십시오. 분명히 나옵니다. 여러분하고 또 열을 토했더니만 시간이 10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공부해야 됩니다. 내 마음 모릅니까? 압니까? 내 마음 모릅니까? 압니까? 여러분 부디 11위평 아래 전환선이 있는 거 주식 사지 마십시오. 항시 전환선과 11위평 같이 상승하는 거 꼭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송촌업 신창원입니다. 네, 주가의 8가지 단계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다음 동남풍이 불 때 다시 한번 슥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신창원 전문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